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은주입니다. 달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추석. 이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가을에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별별 이야기와 함께 추석 밤하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우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확인해 보시죠. 지난 28일 미 항공우주국의 스피츠 우주망원경이 지구의 탄생 과정과 매우 비슷한 젊은 별의 먼지구름 방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 현상은 비교적 규모가 큰 행성 간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며 이런 종류의 충돌을 통해 지구와 같은 새로운 행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행성 간 충돌로 생긴 먼지구름은 이전에도 포착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행성계 충돌 이전 이후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한 건 처음입니다. 이는 우리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이 생성되는 격렬한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 가스와 먼지가 모인 성운이 수축하고 그 성운 속 먼지들이 뭉쳐서 작은 돌덩어리가 됐습니다. 그것들이 충돌해서 커지면서 오늘날 지구와 같은 행성이 됐는데요.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행성의 충돌 모습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행성의 충돌 장면은 볼 수가 없고 네. 그 충돌했을 걸로 예상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먼지 구름들을 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도 작은데 네. 그거보다 더 작은 소행성들이 충돌하면서 먼지를 분출하는 거기 때문에 행성 자체는 볼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46억 년 전에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태양으로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물질들이 바깥으로 밀려 나옵니다. 보통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죠. 네. 땡기는 힘이 있으면 밀리는 힘도 있거든요. 그 밀리면서 무거운 것들은 가까운 데 밀리고 가벼운 것들은 멀리 밀려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서는 수성, 금성, 지구와 화성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됐고 네. 가벼운 것들은 멀리 밀려서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이런 그 가스형 행성들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지구나 금성 같은 큰 이런 암석 행성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암석 덩어리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깨지고 거기서 먼지 같은 것이 피어나면서 또 다시 흩어져서 모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커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은 안 보이잖아요. 예. 이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외선 망원경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네. 스피처라고 하는 우주 적외선 망원경이 있습니다. 2003년에 발사돼가지고 아직까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망원경인데요. 네. 이 과학자들이 지구로부터 한 1200광년 떨어져 있는 1200광년이면 얼마나 먼 건가요?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를 1광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네.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 약 9조 킬로미터쯤 됩니다. 뭐 상상이 안 되죠? 네. 그걸 갖다 1200년 동안 가는 12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젊은 별 주변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젊은 별 주변에서 원래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 과학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지구는 어떻게 포착하나요? 젊은 별이고 젊은 네. 별 주위에 가스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2012년 봄부터 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태양이 가리면서 못 본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뒤에 태양이 이제 가린 걸 피하고 나가지고 2012년 하반기부터 다시 관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먼지 구름들이 피어나고 있는 거죠.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먼지 구름을 본 적은 있는데 전후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연구하기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와 같은 이런 암석 행성들이 처음부터 큰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소행성들이 부딪히면서 충돌해서 부서지고 다시 모여서 되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우리 이론인데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1200광년 떨어져 있는 젊은 별 주변에서 먼지 구름이 이제 분출되는 걸 보면서 이제 확인했다. 그런 뉴스거든요. 그렇군요. 1200광년이나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소행성들이 충돌을 했는데 네. 과연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지구 탄생의 신비와 그 비밀이 밝혀질 수 있을지 또 기대됩니다. 네. 화성의 내부와 수십억 년 전 초기 화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탐사하는 미 항공우주국의 차기 화성 착륙선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착륙선은 진동 조사와 열 수송을 이용한 화성 내부 탐사라는 의미의
인사이트 미션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내년 12월 이후에 발사돼 6달 반 동안 비행을 계속한 뒤 2016년 9월 화성 남부 엘리시움 지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인사이트는 진동과 측지, 기온 등의 중요한 데이터를 측정해 화성의 핵과 지각, 멘틀 등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에 대한 인류의 탐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화성 표면에는 탐사 로봇들이 화성 주위 궤도에는 탐사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나사는 또 다른 차기 화성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탐사선일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도 화성에서 표면에 탐사 활동을 하고 있는 로봇도 있고, 네. 그다음에 화성 주변을 돌면서 위성으로서 화성을 촬영하고 있는 그런 궤도선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물론 작년에는 이제 메이븐이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을 또 이제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사에서 준비하는 것은 화성 표면에 내려앉아가지고 표면을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착륙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왔던 큐리오시티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오퍼튜니티 이런 것들은 아직도 화성에서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씩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이거 말고 예전에 2008년에 갔던 피닉스 같은 거 이런 건 내려서 그 자리에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나사에서 화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이제는 그 내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동안에 이제 수십 년 동안에 바이킹서부터 해가지고 표면은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물도 있는 것도 확인도 했고. 네. 근데 화성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키드 마틴사에서 나사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 인사이트라는 그런 이 탐사선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인사이트 화성 내부를 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진동을 발생하는 장치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네. 화성에서 내려가지고 탐사선 내려가지고 한 3m 이상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서 진동을 발생시켜가지고 이 진동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러면 진동이 전파되는 걸 보면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를 조사해가지고 내부 구조를 아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내부의 열들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래서 화성 내부의 구조라든가 그 내부의 열들이 어떻게 온도라든가 열들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자 이거죠. 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화성에 2030년대에 인간들이 가기 위해서 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큐리오시티처럼 움직이는 거고 이건 이제 화성 착륙선입니다, 사실은. 네. 착륙선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멍을 파든가 사이트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거의 조립이 그러니까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개발 끝났고 이제 조립하고 시험 발사만 하면 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다 개발이 끝났다고 이제 발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조립을 하고 시험을 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서부터 후년 초까지 발사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6개월 후에 가가지고 약 한 우리 지구 시간은 2년 정도. 화성 시간은 1년이죠. 네. 화성의 1년이 지구가 2년쯤 되니까. 그래서 2년 정도 머물면서 화성 내부의 구조라든가 열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지구로 그 자료를 보내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피닉스라는 것이 2008년에 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몇 달 활동을 못했어요. 예.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번엔 장비를 좀 보강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면 충분하게 화성 내부의 구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2008년에도 피닉스와 비슷한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네. 피닉스는 북반구 쪽에 이제 착륙을 했는데 이번엔 남쪽에 착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 정찰 위성이 돌면서 후보지를 계속 조사를 물색하고 했는데 있군요. 그래서 20군데 이상 중에서 4군데로 압축을 했다 그래요. 네. 4군데 중에서 이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물론 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4곳의 후보지, 화성의 남쪽에 있는 4군데의 후보지 중에 한 군데 내년 말이나 아니면 후년에 이것이 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2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화성의 내부 구조를 보다 정확히 조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 표면에 대한 그런 조사들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과연 그 내부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앞으로 화성 탐사선의 활약도 기대됩니다.